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주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믿었던 가족으로부터 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연자의 이야기입니다. 모쪼록 즐겁게 들어주시고 사연자님에 대한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요. 누군가 대가 없는 호의를 베풀 때는 반드시 그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가시가 있기 마련이라고요. 하지만 그 대상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설마 나의 남편이, 나의 시어머니가 나를 지옥 불구덩이로 밀어 넣으리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닐까요? 저에게 그날 밤은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평생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시어머니가 30억짜리 건물을 주겠다고 하던 그날, 제 손으로 직접 인감도장을 꺼내 그들의 손에 쥐어주려던 찰나, 친정엄마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차가운 감옥 바닥이나 한강 다리 위를 서성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딸? 시댁? 당장 시댁에서 너만 뛰쳐나와. 엄마의 그 비명 같은 외침, 그리고 화장실 핑계를 대고 도망쳐 숨은 베란다 창문 틈으로 들려오던 남편과 시모의 대화. 이것은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포장된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덫에 걸릴 뻔했던 저의 이야기입니다. 아가, 뭐더라니? 어서 수저들지 않고. 이거 내가 너 온다고 새벽부터 마장동 가서 툭불 등급으로만 끊어온 한우 갈비다. 너 요즘 회사 일이다 뭐다 해서 얼굴이 반죽이 된 게 내 마음이 다 아프구나. 자, 어서 한 점 먹어봐라. 입에서 살살 녹을 거다. 아,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버님 제사도 다음 달이고 어머니 생신도 지났잖아요. 평소엔 저희 오면 그냥 김치찌개나 하나 끓여서 드시다가 이렇게 귀한 음식을 차려주시니까 제가 좀 얼떨떨해요. 당신은 참 눈치도 없기는. 엄마가 며느리 사랑해서 밥 좀 먹이겠다는데 꼭 이유가 있어야 해? 그냥 와서 맛있게 먹으면 그게 효도하는 거지. 안 그래요, 엄마? 유진이가 평소에 엄마가 무서워서 밥도 잘 못 먹었나 봐요. 어허, 내가 언제 며느리를 굶겼다고 그러니? 민석이 너는 농담도 참. 유진아, 부담 갖지 말고 앉아라. 그동안 시집살이 한다고 또 맞벌이 한다고 고생 많았지? 내가 겉으로는 툭툭거려도 속으로는 늘 너한테 고마워하고 있었다. 네가 우리 집안 복덩이야. 자, 이 민어회도 좀 먹어라. 여름 보양식으로는 민어만 한 게 없다더라. 내가 노량진까지 가서 직접 떠온 거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결혼 3년 차. 시어머니는 나를 복덩이가 아니라 군식구 취급하시던 분이었는데 말이죠. 친정이 넉넉지 못하다는 이유로 혼수해오던 날부터 트집을 잡았고, 명절이면 친정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하루 종일 전을 부치게 시켰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우 갈비찜에 민어회라니.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된 거라던데.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닌가 덜컥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환한 미소와 시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그동안 쌓였던 서름이 녹록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결국은 가족이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꼬아서 생각했나 보다. 친정엄마가 요즘 빚보증 문제로 힘들어하시는데 시댁에서라도 이렇게 위로를 받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감동했어요. 사실 요즘 친정일도 그렇고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민석 씨도 바쁘다고 늦게 들어오고 해서 좀 외로웠는데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힘이 나네요.
정말 잘 먹겠습니다. 오냐 오냐 많이 먹어라. 그래, 친정엄마는 좀 어떠시니? 빚 문제는 좀 해결이 되셨고? 아직이요.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위기라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세요. 아버지는 공사판 나가신다고 하고 제가 능력이 없어서 도움이 못 돼 죄송할 뿐이죠. 에휴, 장모님 걱정이 크시겠네. 여보,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하는데 내 자금도 지금 사업에 다 묶여 있어서 미안해. 그래도 사람 죽으란 법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잖아. 그래, 민석이 말대로 다 해결될 구멍은 있는 법이다. 아가, 밥 다 먹고 나면 차 한잔하면서 내가 할 얘기가 좀 있단다. 너한테 아주 큰 힘이 될 얘기야. 엄마, 밥 먹고 나서라뇨. 그냥 지금 말씀하세요. 유진이 궁금해서 밥도 제대로 못 넘기겠네. 여보, 놀라지 마. 엄마가 오늘 당신 부른 진짜 이유가 있거든? 아주 엄청난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선물? 무슨 선물인데 그래? 혹시 나 몰래 뭐 샀어? 다름이 아니라 유진아. 내가 가지고 있는 와마구청역 근처 5층짜리 상가 건물 알지? 그 1층에 카페 들어와 있는 벽돌 건물 말이다. 네, 알죠. 어머님 노후 자금으로 제일 아끼시는 건물이잖아요. 월세만 해도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그래, 그게 시세로 따지면 한 30억 정도 할 거다. 그런데 내가 그걸 이번에 너한테 증여해 줄까 한다. 네?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건물을 저한테요? 민석 씨도 아니고 며느리인 저한테요? 거봐, 당신 놀라서 자빠질 줄 알았다니까. 진짜야. 엄마가 그 건물을 당신 명의로 돌려주겠대. 완전 대박이지. 아니, 말도 안 돼요. 그 비싼 걸 왜 저한테... 어머니,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니죠? 갑자기 이러시니까 제가 무서워요. 아이고, 무섭기는. 얘가 사람 호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사실은 내가 요즘 세금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잠을 못 잔다. 종부세니 뭐니 해서 나라에서 떼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 민석이 앞으로 돌리자니 얘는 지금 사업한다고 대출 잡힌 게 있어서 세금 폭탄 맞을 게 뻔하고. 그래서 차라리 믿을 수 있는 우리 며느리 앞으로 명의 이전해두고 나중에 거기서 나오는 월세나 좀 꼬박꼬박 챙겨받으면서 노후 보낼까 싶어서 그런다. 어떠니? 싫으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30억.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물론 증여세가 만만치 않겠지만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으로 충당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내 명의로 건물이 생긴다면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당장 급한 친정엄마의 빚을 해결해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세금 문제 때문에 분산시키는 거라면 충분히 납득이 갔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엄마가 당신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겠지? 남들은 시어머니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는데 우리 엄마는 30억짜리 건물을 척하니 내놓잖아. 당신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그리고 장모님 댁 힘드신 것도 이 건물 있으면 나중에 융통해서 도와드릴 수도 있고 일석이조 아니야? 안 그래도 엄마가 사돈어른 걱정 많이 하셨어. 정말 그래도 되는 걸까? 너무 큰 거라 무섭기도 하고. 민석 씨가 괜찮다면 나야 감사하지만. 얘는 복을 발로 차려고 그러니? 남들은 없어서 못 받는 걸 준다는데 왜 뜸을 들여? 그리고 법무사 비용이랑 취득세 같은 건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너는 걱정할 거 없다.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오늘 바로 서류 작업 들어가야 이번 달 세금 폭탄 피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도장 다오. 아까 들어올 때 가방 보니까 챙겨온 것 같던데. 아, 네. 민석 씨가 꼭 챙기라고 해서 가져오긴 했어요. 그럼 얼른 꺼내. 식기 전에 처리하고 마음 편하게 밥 먹자. 내가 당신 가방 가져다 줄게. 자, 여기. 얼른 찾아봐. 인감도장 맞지? 막도장 아니고 인감증명서도 같이 있지? 잠깐만요. 여기 파우치 안에 넣어뒀는데. 손끝에 차가운 도장 케이스가 닿았습니다. 이걸 꺼내서 건네주는 순간 저는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남편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물을 마시는 척하며 곁눈질로 내 손을 뚫어져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너무 큰 행운이라서 그런 걸까? 아니면 본능적인 거부감일까? 하지만 눈앞의 탐스러운 제안을 거절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네, 여기... 잠시만요. 전화가 와서요. 누구야? 타이밍 안 좋게. 그냥 받지 마. 나중에 해. 지금 도장 찍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 중요한 얘기 중인데 산통 깨지게 전화는 무슨 전화냐? 얼른 도장부터 꺼내라. 법무사 양반 퇴근하겠다. 응? 엄마네? 친정 엄마예요. 엄마가 이 시간에 전화 잘 안 하시는데 혹시 무슨 급한 일인가 해서요. 죄송해요. 금방 받고 끊을게요. 장모님은 꼭 눈치 없이 이럴 때. 알았어. 빨리 받고 와. 길어지면 끊어버린다. 여기서 받아. 굳이 나갈 필요 없잖아. 아니야. 요즘 엄마 몸도 안 좋으신데 내가 조용히 통화하고 올게. 금방이야. 눈치를 보며 식탁에서 일어나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통수에 꽂히는 시선이 따갑지만 요즘 혈압 때문에 종종 어지러우시다고 했던 게 마음에 걸려 엄마의 전화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지금 시댁이야. 식사 중이라 길게 통화 못해. 무슨 일 있어? 유진아, 너 지금 어디라고? 시댁? 너 지금 내 말 잘 들어. 대답하지 말고 듣기만 해. 지금 주변에 누구 있니? 아니, 잠깐 전화 받으러 나왔어. 엄마 왜 그래? 목소리가 왜... 시간 없어. 잘 들어? 너 혹시 그 늙은 여우가 뭐 준다고 안 하니? 건물이나 땅 같은 거 준다고 하면서 인감도장 달라고 안 해?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지금 막 건물 증여해 주신다고 해서 도장 꺼내려던 참인데. 안 돼. 절대 안 돼. 도장 주는 순간 너 죽어. 딸, 시댁? 당장 시댁에서 너만 뛰쳐나와. 신발도 신지 말고 그냥 도망쳐. 그 사람들 지금 너한테 사기치려는 거야. 엄마, 진정하고 말해봐. 도대체 왜 그러는데? 민석 씨도 옆에 있고 어머님도. 그놈이 제일 나쁜 놈이야. 민석이 그 짐승만도 못한 놈. 지금 딴 살림 차렸어. 너한테 빚더미 씌워서 신용불량자 만들고 감옥 보내려는 수작이라고. 엄마가 흥신소 통해서 다 봤어. 사진도 다 있어. 설명은 나중에 할 테니까 지금 당장 화장실 핑계대고 도망쳐. 빨리.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치매기가 있으신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평소 누구보다 냉철하고 이성적인 엄마였습니다. 그런 엄마가 숨도 못 쉬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딴살림? 신용불량자? 민석 씨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 입에 갈비를 넣어주던 남편의 다정한 얼굴과 엄마의 비명소리가 겹쳐지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쪽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누구야? 장모님 무슨 일 있으셔? 빨리 와서 밥 먹어. 고기 다 식는다. 도장도 빨리 주고. 예, 유진아. 도장 찾으러 안방 들어가니? 거기 서랍 뒤지지 마라. 빨리 나와라. 반사적으로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 호랑이 굴, 아니 악마의 속을 한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엄마 말대로 화장실 핑계라도 대고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나가려면 그들의 눈앞을 지나야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뛸 수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나가서 따져 묻다간 뼈도 못 추릴 것 같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네, 저 갑자기 배가 좀 아파서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체했나 봐요. 하여간 복 없는 년은 먹을 복도 없지. 그래, 얼른 싸고 와라. 도장은 화장실 갔다 와서 바로 찍자.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겨 화장실 문을 여는 척했습니다. 쿵 하고 문 닫는 소리를 낸 뒤 소리 없이 안방 안쪽에 있는 뒷베란다 다용도실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곳은 세탁기가 놓여있고 잡동사니가 쌓여있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거실 베란다와는 창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었지만 커튼이 쳐져 있어 거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였습니다. 저는 베란다 구석, 짐 박스 뒤에 쭈그리고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길, 엄마가 착각한 것이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거실 베란다 문이 환기를 위해 손가락 한마디만큼 열려 있었고 그 틈을 타고 방금 전까지 나에게 천사 같았던 그들의 목소리가 필터 없이 날 것 그대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씨, 쟤는 똥을 싸나 왜 이렇게 안 나와? 흐름 다 끊기게. 엄마, 쟤 아까 전화 받을 때 표정 못 봤어? 장모가 무슨 눈치라도 찬 거 아니야? 갑자기 얼굴이 허옇게 질려가지고는 반의 꼴이 영 찜찜한데. 걱정 마라. 그 곰탱이 같은 게 눈치를 챘으면 도망을 갔지 화장실을 가겠니? 그냥 장모가 빚쟁이들한테 시달린다는 하소연이나 했겠지. 안 그래도 요즘 사돈댁 분위기 초상집이라며. 지코가 석장인데 딸년 챙길 정신이 어디 있겠어. 제가 지금 누구 덕에 호강하는데 감히 의심을 해? 그래도 불안하잖아. 오늘 도장만 받으면 끝나는 건데. 시간 끌다가 마음 변하면 어떡해. 엄마, 근데 그 소리 확실한 거 맞지? 법무사 형님이 진짜 문제없게 처리해준대? 이번에 인감만 찍으면 제 명의로 대출 풀로 당길 수 있는 거 확실하냐고. 몇 번을 말하니? 완벽하게 세팅해 놨다고. 쟤는 법이랑은 쥐뿔도 모르는 애야. 그냥 증여계약서인 줄 알고 도장 찍겠지만 그 밑에 깔린 서류가 재무전액 승계 및 연대보증 각서인 건 꿈에도 모를 거다. 이 건물이 겉보기엔 강남 역세권이라 번드르르해 보여도 실상은 융자가 꽉 차서 껍데기뿐인 거 제가 알 턱이 있나.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30억 건물주가 되게 해주겠다던 말은 나를 30억 빚쟁이로 만들겠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이어지는 남편의 말은 내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엄마 말대로 저 물건 앞으로 대출 최대한 땡겨서 현금 한 20억 확보하고 그 건물은 제 명의로 넘겨버리면 세금이랑 남은 빚도 다 제가 뒤집어 쓰는 거지. 그러고 나서
우리는 제 빈털터리로 쫓아내면 되고. 이거만 해결되면 드디어 우리 지수랑 내 아들 호적에 올릴 수 있는 거지. 나 진짜 그동안 이중생활 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 지수? 그리고 아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보다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아이가 안 생겨서 불임 클리닉을 다니며 배에 주사를 꽂을 때 남편은 밖에서 다른 여자와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니까. 우리 손주 현우 그동안 아빠도 없이 숨어 사느라 얼마나 고생했어. 지수도 참 독하지. 그 세월을 다 기다리고. 내 새끼 불쌍해서라도 이번 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쟤네 친정도 요즘 어렵다며. 빚더미 앉은 딸년 거들떠나 보겠니? 고립무원이야. 갈 데도 없이 길바닥에 앉으면 그때 우리가 이혼 서류 던져주면 돼. 귀책 사유야 뭐. 빚 많은 여자랑 못 살겠다고 하면 그만이지. 그러게. 쟤는 지 엄마 전화 받고 나갔나? 눈치 없이 왜 전화질이야, 장모는. 하여간 도움 안 되는 집구석이라니까. 빨리 지수랑 우리 아들이랑 이 집에서 살고 싶다. 저 곰 같은 년 비유 맞추는 것도 이제 신물나. 맨날 착한 척 순진한 척 눈만 껌뻑거리는 거 보면 속이 터진다고. 아까 밥 먹여주는데 토할 뻔했어. 조금만 참아라. 오늘 밤에 아주 홍콩 보내준다고 꼬셔서 도장 확실하게 받아내. 내일 아침 일찍 법무사 만나서 처리하고 바로 대출 실행하면 우리는 끝이야. 그러고 나면 너는 지수네 집으로 가고 나는 여기 비밀번호 바꿔버릴 거니까.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곰 같은 년, 신물난다, 토할 뻔했다. 저들이 나를 부르는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분노보다 앞선 것은 끔찍한 공포였습니다. 저들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내 살점을 뜯어먹고 뼈까지 발라먹으려는 악귀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당장 이 집을 탈출해야 한다.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미 늦었을지 모르지만 이 대화가 나를 살릴 유일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발소리가 거실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쟤 왜 이렇게 안 와? 진짜 쓰러진 거 아니야? 내가 가서 문이라도 두드려 봐야겠어. 가봐라. 도장 가지고 튀는 건 아니겠지? 남편의 발소리가 쿵, 쿵, 쿵 심장을 짓밟듯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안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곧장 내가 숨어있는 이곳 베란다나 현관을 확인할 것입니다.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뒷베란다 끝에 있는 작은 쪽문이었습니다. 그 문은 보일러실을 통해 아파트 복도 계단 쪽 창문과 연결된 비상 통로였습니다. 평소엔 잠겨있지만 시어머니가 환기 때문에 종종 열어둔다는 게 기억났습니다. 유진아, 너 안에서 자? 왜 대답이 없어? 남편이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쪽문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제발 열려있어라, 제발.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보일러실 창문을 넘어 복도 계단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어? 뭐야? 없잖아. 엄마, 유진이 화장실에 없는데? 뭐라고? 그럼 어디 갔다는 거야? 안방에 있나 봐라. 도장 찾으러 들어간 거 아니야? 잡아야 해. 도장 가지고 튀었으면 당장 잡아.
등 뒤로 들려오는 그들의 고함이 악마의 포효처럼 느껴졌습니다. 12층 계단을 미친 사람처럼 뛰어내려갔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맨발에 닿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오히려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1층 현관을 뛰쳐나오자마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지만 부끄러움 따위는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대로변으로 달려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빨리요. 아무데나 일단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가 출발하고 나서야 나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오열했습니다. 백미러로 나를 힐끔거리는 기사님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 3년의 결혼 생활이, 내 사랑이, 내 믿음이 산산조각 난 자리에는 날카로운 파편만이 남아 내 가슴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 나는 퉁퉁 부은 맨발로 친정집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유진아, 세상에, 꼴이 이게 뭐야? 발 좀 봐라, 피가 나잖아. 엄마 말이 다 맞았어. 그 사람들 사람 아니야. 나 죽이려고 했어. 빗땀에 씌워서 나 버리려고 했어. 엄마는 주저앉은 나를 끌어안고 함께 우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엄마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내 발을 닦아주며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봐라. 엄마가 며칠 전부터 꿈자리가 하도 사나워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흥신소 통해서 네 남편 뒤를 좀 캤다. 처음엔 그냥 여자가 있나 싶어서 알아본 건데 파면 팔수록 기가 막히더구나. 이게 다 뭐야? 봉투 속에서 나온 사진들은 내 남편의 진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놀이공원 회전목마 앞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남편, 그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앳된 얼굴의 여자,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 시어머니와 셋이서 식사하는 모습. 그들은 완벽하고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그 모습이 사진 속에서 나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 이름은 김지수다. 네 남편 대학 후배라는데 사실은 네 결혼 전부터 만나던 사이였어. 아이가 벌써 4살이란다. 네가 결혼할 때 혼수해온 돈, 그거 다 이 여자 전세금 해주는 데 들어갔어. 내 혼수 비용이? 그럼 그때 사업자금 급하다면서 가져간 돈이? 그래, 그 돈으로 저 여자 집 해주고 생활비 대주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건물 등기부 등본 떼어봤다. 시세가 30억이라는데 근저당이 28억 잡혀 있어. 거기다 세입자들 보증금까지 합치면 35억이 넘는 깡통 건물이야. 그 여우 같은 할망구가 널 예뻐서 주긴 뭘 줘. 너한테 명의 넘기고 그 빚까지 다 떠넘긴 다음에 지들은 쏙 빠지려고 한 거지. 네가 그거 받는 순간 넌 파산 면책도 못 받고 평생 빚 갚다가 늙어 죽는 거야.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헌신했던 시댁은 나를 며느리가 아니라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배신감과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차갑고 묵직한 분노가 들어찼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이 지수라고 불렀던 여자.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는 이 여자. 그리고 내 인생을 담보로 자신들의 행복을 꿈꿨던 남편과 시어머니.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눈에도 토끼가 설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대로는 못 끝내. 이혼? 그냥 해주는 건 너무 쉽잖아. 억울해서 못 살아. 나를 바보 천칠 알고 짓밟으려던 그 인간들 내가 똑같이 갚아줄 거야. 아니,
더 처참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래, 그래야지. 네가 누구 딸인데 당하고만 있어? 엄마가 도와주마. 무슨 계획이라도 있니? 그 사람들이 원하던 게 명의 변경이랑 대출이었지? 해주자고. 당 그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 소중한 지수라는 여자가 되게 만들 거야. 자기들이 파놓은 무덤에 누가 들어간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지수? 그 내연녀한테? 응. 남편이 그랬잖아. 지수랑 아들 호적에 올리고 싶다고. 그 소원 내가 들어줄게. 단 빈손으로는 안 되지. 35억짜리 빚더미를 혼수품으로 들고 가게 해줄 거야.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탐욕, 남편의 비겁함, 그리고 내연녀의 뻔뻔함.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엮어서 지옥으로 보낼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휴대폰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지수랑 우리 아들 호적에 올릴 수 있는 거지. 남편의 그 역겨운 목소리가 내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보낼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화장실 갔다가 너무 어지러워서 쓰러졌었나 봐. 정신 차려보니까 택시 아니더라. 너무 놀라서 엄마 집으로 왔어. 내일 다시 갈게. 맛있는 밥 차려주셨는데 죄송해요. 어머니께도 잘 말씀드려줘.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6글자가 그렇게 혐오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 세상에서 가장 미안하고 주눅든 목소리를 연기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정말 바보 같지? 야, 너 어디야? 사람 놀라게 진짜. 도장은? 도장 가지고 갔어? 가방에 있어. 내일 가져갈게. 오늘 너무 아파서 그래. 알았어. 내일은 꼭 와야 해? 엄마가 너 걱정 많이 하셔. 엄마 집에서의 밤은 길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엄마가 찾아낸 서류들을 보고 또 봤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30억이라는 감정가 아래 숨겨진 35억이 넘는 채무와 가압류 내역들. 그것은 종이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던 비수였습니다. 유진아, 억울해할 시간도 아깝다. 놈들은 네가 도망쳤다는 사실에 지금쯤 불안해서 미쳐 날뛰고 있을 거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차갑게 움직여야 해. 엄마는 내 손에 차가운 보리차 한 잔을 쥐어주며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내일 아침 네가 그 집에 들어가면 그들은 어떻게든 널 구슬려서 도장을 찍게 만들려 할 거다. 네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숨겨라. 대신 그년 김지수라는 그 여자를 이용해. 김지수를요? 그래, 첨년 심보라는 게 그렇다. 본처가 가진 건 똥이라도 탐내는 법이야. 네가 그 깡통 건물을 아주 대단한 위자료인 척 요구하면 그 여자가 가만히 있겠니? 지발로 지옥불에 뛰어들게 만들어야지. 엄마의 눈빛은 서늘했고 그 계획을 듣는 내 심장은 복수심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척, 하지만 돈 앞에서는 속물인 척. 그들이 나를 호구로 보게 만들어야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10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힘없는 발걸음으로 시댁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벌떡 일어나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유진아, 너 정말 괜찮은 거냐? 어제 갑자기 쓰러져서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전화는 왜 또 안 받고? 시어머니의 연기는 아카데미 주연상감이었습니다.
내 손을 잡는 그 손길에 끈적한 탐욕이 묻어나는 듯해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야? 장모님 댁에서 잤어? 아, 진짜 걱정돼서 잠 한숨 못 잤잖아. 근데 가방은? 도장은 가져왔어? 내 안부보다 도정의 안부가 더 궁금한 남자. 저 인간을 남편이라고 믿었던 지난 3년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짐짓 비틀거리는 척하며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네, 가져왔어요. 어제는 갑자기 빈혈이 심해서 죄송해요. 그래. 아픈 애한테 뭘 더 따지겠니? 자, 여기 따뜻한 꿀물이라도 한 잔 마셔라. 그리고 시간 없으니까 바로 도장부터 찍자. 법무사 양반이 11시까지 오라고 신신당부했거든. 시어머니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증여 계약서라는 글자 밑에 교묘하게 숨겨진 채무 승계 이행각서. 도장을 꺼내들고 아주 천천히 그들의 얼굴을 훑어보았습니다. 초조함에 침을 꼴깍 삼키는 남편의 목을대,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시어머니의 눈동자. 어머니, 그런데요. 어? 왜 그러니? 인주가 없니? 도장 찍기 전에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할 말? 무슨 할 말? 여보, 지금 시간 없어. 나중에. 김지수 씨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 현우라고 했나? 그 아이 호적 문제 때문에 이 건물 서둘러 정리하려는 거잖아요. 나한테 빚 씌우고 이혼하려고. 너 그게 무슨... 어제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다 들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엄마가 챙겨준 사진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흩뿌렸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세 사람, 키즈 카페에서 웃고 있는 남편. 그 적나라한 증거들 앞에 남편은 다리가 풀린 듯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 아이가 4살이라며. 우리 결혼 생활이 3년인데 아이가 4살이면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딴 살림 차렸다는 거잖아. 내 혼수 비용 5천만 원, 사업 자금이라며 가져간 1억. 그거 다 그 여자 전세금 해준 거지?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그들이 더 공포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아가, 그게 사실은 민석이가 잠깐 실수를... 어머니, 변명은 됐고요. 저도 더는 이 역겨운 쇼에 장단 맞춰줄 생각 없어요. 이혼해요, 우리. 이혼? 안 돼.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지수, 그 여자가 꼬리친 거야. 남편이 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정말 구제불능의 쓰레기. 불리해지니 내 연녀 탓을 하는 꼴이라니. 남편을 발로 툭 밀어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 좋아. 소송 안 걸고 조용히 합의 이혼해줄게. 당신들 사회적 지위 체면 다 지켜준다고.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라니? 원하는 게 뭐니? 그 30억짜리 건물, 그거 저한테 위자료로 넘기세요. 어차피 저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거 주면 제가 입 다물고 물러나 드릴게요. 당신들끼리 그 여자랑 살든 말든 상관 안 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빛이 교차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가 빠르게 굴러가는 게 보였습니다.
어차피 빚더미인 깡통 건물인데 이걸 위자료로 툭 치고 이혼까지 한다고? 우리한텐 완전 이득 아니야?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35억 빚을 30억 자산인 척 나에게 떠넘길 수 있으니 그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는 없었겠죠. 그래. 네가 정 그렇다면 우리 민석이 잘못도 있고 하니 내가 눈물을 머금고 그 건물을 너한테 주마. 30억이면 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큰 돈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배포가 크다. 시어머니는 인심 쓰는 척 재빨리 서류를 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도장을 들고 찍으려는 척하다가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들어와요. 문 열려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하일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석,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수야, 네가 여기를 어떻게... 내가 아까 미리 시댁 주소를 알려주며 남편이 전 재산을 본처에게 넘기려 한다고 도발 문자를 보낸 김지수였습니다. 그녀는 씩씩거리며 들어와 내 손에 들린 도장과 계약서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 주인공이 이제 오셨네? 인사해요. 내가 이 집 며느리고 지금 막 당신 남편 될 사람이랑 위자료 협상 중이었거든요. 위자료? 무슨 위자료를 30억짜리 건물로 받아? 오빠 미쳤어? 그건 우리 현우 거잖아.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한테는 나중에 준다더니 이 여자한테 홀라당 넘기시려는 거예요? 역시나 내 예상대로 김지수는 그 건물의 실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나를 속이려 했듯 내연녀인 김지수에게도 강남 30억 건물주라는 타이틀로 허세를 부려왔던 것입니다. 아니, 얘야, 그게 아니라 상황이 급해서.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김지수를 말리려 했지만 눈앞에 30억이 날아갈 위기에 처한 내연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수 씨라고 했나?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민석 씨가 유책 배우자라 이 정도는 줘야 내가 떨어져 나간다고요. 싫으면 뭐 내가 다 고소하고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리면 되고. 그럼 민석 씨 해고당하고 빈털털이 될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웃기지 마. 누가 뺏길 줄 알고? 야, 너 이거 내놔. 김지수가 내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낚아채려 들자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 강민석은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고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거 다 내 거야. 어머니가 우리 현우 몫으로 남겨준 거란 말이야. 니까지 게 감이 어딜 넘봐? 그녀는 나를 밀치며 악을 썼습니다. 그 표독스러운 눈빛을 보니 지난 3년 동안 내가 불임 클리닉을 다니며 고통받을 때 뒤에서 얼마나 나를 비웃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짐짓 서류를 뺏기지 않으려는 척하며 그녀의 약을 바짝 올렸습니다. 현우 몫? 웃기고 있네. 법적으로 아직 내 남편이고 내 시어머니 건물이야. 첩주제 어디서 본처 행세야? 이거 30억짜리야. 너 같은 게 감히 쳐다볼 수 있는 금액인 줄 알아? 뭐? 첩? 야, 너 애도 못 낳아서 쫓겨나는 주제에 말이 많다? 오빠가 그러더라. 너랑 자는 게 목석이랑 자는 것 같아서 소름 끼쳤다고. 우리 현우 낳아준 내가 진짜 가족이지. 넌 그냥 식모였어. 알아?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린. 김지수는 방금 내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팠습니다. 그 순간 일말의 동정심조차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구제불능이다. 그래, 민석 씨가 그렇게 말했다 이거지? 좋아. 그럼 어디 네가 그 진짜 가족 노릇 한번 제대로 해봐.
나는 서류 봉투를 탁자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가져가. 대신 조건은 아까 말한 대로 현금 1억이야. 내 명의로 된 대출금이면 뭐며 복잡한 거 다 싫으니까 깨끗하게 현금으로 정산해줘. 그럼 도장 찍고 물러나 줄게. 이제야 말이 통하네. 오빠, 뭐해? 당장 폰뱅킹 켜. 1억 쏴주고 끝내버려. 지수야, 제발. 너 나중에 후회하려고 그래? 남편이 울상을 지으며 말렸지만 김지수는 이미 눈앞에 30억이라는 숫자에 이성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핸드폰을 빼서 억지로 내 계좌로 1억을 이체했습니다. 내 통장에 입금 알림이 뜨는 순간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돈은 내 3년의 청춘에 대한 아주 작은 보상이자 그들이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값이었습니다. 입금 확인했어. 자, 여기 인주. 친절하게 인주 뚜껑까지 열어 김지수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꺼내들었습니다. 거실에 도장 찍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계약 체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35억 원의 비폭탄이 나의 어깨에서 김지수의 어깨로 옮겨가는 아주 경이롭고 짜릿한 소리였습니다. 증여계약서 하단에 깨알같이 적힌 포괄적 채무승계 조항 위에 그녀의 빨간 인주가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재수야, 너 정말 후회 안 하겠니? 어머니는 참. 후회는 무슨요. 이제 우리 세 식구, 아니 네 식구 떵떵거리고 살 일만 남았는데 저 회사 내쫓고 리모델링부터 싹 다시 해요. 김지수는 승리감에 도취해 서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래, 리모델링 예쁘게 해봐. 아, 그리고 민석 씨, 짐은 퀵으로 보낼 테니까 연락하지 마. 법원에서 보자. 미련 없이 현관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김지수가 어우 속 시원해. 알터니가 빠진 것 같네라며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터니가 빠진 게 아니라 썩은 동아줄을 잡은 줄도 모르고 말이죠. 다음 날 오후 강남의 한 시중은행 VIP 상담실. 이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당시 그 은행에서 근무하던 대학 동기가 해준 생생한 증언을 통해 그날의 꼴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지수는 명품 로고가 박힌 원피스를 빼입고 남편의 팔짱을 낀 채 위풍당당하게 은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요. 어제 건물 명의 이전 마쳤거든요. 이 건물 담보로 최대한 대출 좀 당겨주세요. 한 5억 정도? 인테리어 좀 새로 싹 하려고요. 아, 네, 잠시만요, 고객님. 등기부등본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직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모니터를 보던 직원은 안경을 고쳤으며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김지수를 쳐다봤습니다. 고객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건물 지금 대출이 불가능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건물주인데 왜 안 돼요? 내 신용도가 좀 낮아서 그래요? 그럼 건물 자체 담보로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현재 이 물건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액만 28억 원이고요. 어제부로 제2금융권 대부업체 3곳에서 추가로 가압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국세청에서 고액 체납으로 압류 예고 통지까지 된 상태라 사실상 깡통입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상환하셔야 할 이자만 월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뭐라고요? 3천만 원? 이자가? 빚이 28억? 김지수는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 강민석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식은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그게 내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야, 강민석, 너 알고 있었지? 너랑 니네 엄마가 나한테 똥물 튀긴 거지? 30억이라며 평생 먹고 산다며. 은행 VIP실이 떠나가라 비명을 지르던 김지수는 급기야 남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경비원들이 달려와 뜯어말려 했을 정도로 그날의 난동은 처참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간 그들의 싸움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옆집에 사는 이웃 주민이 시끄러워 못 살겠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시 경찰 출동 기록에 따르면 지방골은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이년아, 어디 시어미한테 눈을 부라뇨? 네가 욕심부려서 도장 찍었잖아. 유진이 줬으면 우리 셋 다 살았을 텐데 네가 복을 걷어쳐놓고 누굴 탓해? 닥쳐요, 이 사기꾼 할망구야? 손주? 핏줄? 웃기고 있네. 빚더미 물려주려고 내 아들 이용해 먹은 거잖아. 내 인생 물어내. 내 돈 1억이랑 전세금 다 토해내라고. 김지수는 시어머니가 아끼던 도자기들을 모조리 깨부수었고 말리는 남편의 뺨까지 후려쳤다고 합니다. 결국 그날 밤 김지수는 이딴 집구석엔 1초도 못 있는다며 울고 있는 아이를 업고 친정으로 도주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도주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연대보증이라는 족쇄가 그녀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었으니까요. 법적으로 그녀는 이제 건물주이자 거액의 채무자였습니다. 그녀의 통장은 묶였고 급여 압류가 시작되었으며 그녀가 자랑하던 명품 가방들은 중고장터에 헐값으로 파져나가 이자를 막는 데 쓰여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3개월 뒤였습니다. 친구를 통해 들려온 그들의 소식은 예상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명의 이전이 완료되자마자 은행과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건물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까지 빼돌려 주식으로 날려먹은 상태였습니다. 건물의 실제 가치보다 빚이 10억 이상 더 많은 말 그대로 마이너스 폭탄이었던 겁니다. 김지수의 친정집까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녀가 홧김에 친정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끌어와 이자를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김지수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아이를 업고 야반도주하듯 월세방으로 쫓겨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오는 날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끈적하고 불쾌한 느낌. 강민석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유진아, 나야, 민석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술에 쩔어 뭉개져 있었습니다. 너 다 알고 있었지? 그 건물 깡통인 거, 빚더미인 거 다 알고 지수한테 넘긴 거지. 너 진짜 독하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독해?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하려던 짓에 비하면 난 천사 아니니? 나를 30억 빚쟁이 만들어서 감옥 보내려고 작당 모의한 건 잊었나 봐? 그건 엄마가 시킨 거야. 난 말렸어. 유진아, 나 지금 공사판에서 벽돌 나른다? 지수는 도망갔어. 애만 버리고 도망갔다고. 엄마는 화병 나서 쓰러지셨고.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평생 숙주하면서 살게. 어? 비굴한 읍소, 끝까지 남 탓. 헛웃음을 삼키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강민석,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그 잘난 아들 현우? 네 핏줄이니 네가 책임져야지.
지수 씨가 도망갔으면 네가 키워. 아, 분유값이라도 필요해? 그럼 계좌 불러봐. 정말 유진아, 역시 넌 3만 원 정도는 보내줄 수 있어. 가서 소주나 사 먹고 정신 차려. 다시는 연락하지 마. 녹음 중이고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해서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전화를 끊고 차단 목록에 번호를 추가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체증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엄마와 함께 새로 오픈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받아낸 위자료 1억과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 엄마의 낡은 가게를 리모델링해드렸습니다. 유진이네 반찬이라는 간판을 달고 환하게 웃으시는 엄마를 보니 이제야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 요즘 얼굴이 폈다. 아주 꽃이 활짝 피었어. 그래? 속 썩이던 곰팡이들을 싹 걷어내서 그런가 봐. 엄마, 나 이제 진짜 행복해. 그래, 똥 차가고 벤츠 온다는 말도 있지만 다 필요 없다. 네가 튼튼한 두 다리로 서 있으면 그게 벤츠고 포르쉐야. 인생 공짜 없다지만 수업료 치고는 아주 값지게 배웠다고 생각해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고 그 어딘가에는 빚쟁이에게 쫓기며 하루하루 지옥을 맛보고 있을 전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김지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내 인생의 조연조차 되지 못하는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내 손에 들린 커피향이 그 어느 때보다 향긋했습니다. 탐욕은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과 가족뿐이라는 진리. 이 소중한 깨달음을 얻은 나, 이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역시 사연자님이 보란듯이 잘 사는 것 아닐까요? 쓰레기통은 쓰레기통에, 사연자님은 꽃길 위에. 앞으로 펼쳐질 사연자님의 찬란한 인생 2막을 저희 채널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